안녕하세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저희 집안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인생에서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하여 사연을 적습니다. 저는 시동생과 꽤 각별한 사이였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8살 어린 남동생이 있다며 약속 장소에 자주 데리고 오곤 했는데 도련님이라는 생각보다는 귀여운 남동생 정도로 생각하며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데려가면서 막역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항상 도련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정호야 하며 이름을 부르곤 했죠. 그래서 이 사연 속에서도 시동생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없길 바래요. 그 정도로 정호는 저에게 시댁 식구라기보다는 제 친가족이나 다름없는 동생이었어요. 어린 시동생이었지만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결국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갖고 나가더라고요. 한때 사업을 하면서 휘청일 때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을 때 저희 집에 머물 때도 있었어요. 남편 몰래 용돈까지 찔러주면서 넌 언젠가 될 거다. 성공할 거니까 지금 잘 견디라고 응원도 해줬네요. 그랬던 정호가 어느새 번듯한 사업체를 꾸리며 살면서 집도 마련하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자친구까지 집안에 데려왔을 땐 진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상대라던 그 여자. 앞만 봐도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안 어울렸어요. 제가 시댁 식구 노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좀 여자가 너무 튀는 거예요. 시동생의 이상형이나 스타일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전 여친까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수수하고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굉장히 화려하고 진한 인상의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심지어 결혼 날짜까지 빨리 잡고 싶다고 하네요. 설마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에 명품을 휘감고 온 것도 모자라서 짧은 치마까지 딱 입고 왔는데 영 보기가 불편했어요. 심지어 임신까지 한 여자가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꼰대인 걸까요? 만남이 있고 나서 시동생을 불러서 취조하듯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어떻게 만났어? 그냥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가 괜찮은 여자라고 주선해 주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땐 화려하고 사치 부리는 것 같아도 마음은 참 따뜻하고 속이 깊어요. 신혼을 즐겨도 모자랄 판에 임신 때문에 부랴부랴 해치우는 결혼은 언젠간 후회하게 되어 있어. 진짜 결혼이 하고 싶어? 내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져야죠. 원래 여자친구가 난소저하라서 임신 확률이 극히 적은 사람인데 이번에 임신하게 된 것도 기적이래요. 아이는 꼭 지키고 싶다고 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혼 못 즐기면 어때요? 아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정말로 사랑하니? 진심이야? 당연히 책임지는 것도 맞고 그게 의무가 맞긴 한데 왜 자꾸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 걱정 많은 거 알아요. 하지만 나도 이제 어른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권리는 있잖아요.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요. 둘이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뭐 제가 상관할 자격이 있나요? 같은 여자가 봤을 땐 좀 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것 또한 제 편견이잖아요. 막상 경험해보면 좋은 사람일 거라 믿었고 시동생의 안목을 믿었어요. 어느새 장가갈 나이도 됐고 연애 경험도 꽤 있는 사람인데 여자 보는 눈 하나 없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했고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분명 어느 신혼부부와 다름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동서의 유산 소식이 들려온 이후부터는 급격히 둘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시동생은 대부분 혼자 오더라고요. 물어보면 와이프가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솔직히 가정주부가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싸웠거나 냉전 중이거나 하겠죠. 대충 얼버무리는 시동생을 보면서 수상한 생각을 하곤 했지만 끝내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어요. 이젠 부부인데 둘이서 알아서 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날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생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가도 되냐고 하길래 얼른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미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됐고 시동생이 드디어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외로워요. 사업을 하면서 진짜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하면 내 편 하나 생기는 기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더 고독하고 슬퍼져요. 동서가 유산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남편을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을 거야. 그것도 그래요. 항상 지멋대로야. 병원을 같이 가준다고 해도 싫다. 어디 여행 가자고 해도 싫다. 의사를 같이 만나자고 해도 싫다. 다 싫대요. 제가 애 아빠잖아요. 근데 직접 우리의 심장 소리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남들은 남편이 병원 같이 안 가준다고 불평불만이던데 왜 우리 와이프는 같이 가준다고 할 때 짜증을 내는지. 유산하고 슬퍼해서 같이 여행 가자고 하니까 글쎄 지 혼자 가겠다네요. 남편 놈은 필요 없고 혼자 있고 싶대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게 제일 재밌다고 저랑 저녁도 안 먹어줘요. 어느 날 진지하게 내가 싫어졌냐고 물어보니까 벌써 질린 것 같대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대로 가다간 쇼윈도가 될 것 같다고. 이게 남편한테 할 소리예요? 아무래도 둘에게 큰 균열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유산 소식을 들은 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여자로서 동서의 편을 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쪽의 마음을 대변해주며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시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여자 쪽에서 완전히 마음을 접은 것 같은 거예요. 힘들 땐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게 부부인데 동서는 자꾸만 혼자 해결하고 남편을 배제하려고 하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하는 건데 그렇게 외롭고 불행하면 진지하게 대화해보고 영 대화가 안 통하고 답이 없다 싶으면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야. 솔직히 그렇잖아. 인생이 얼마나 긴데 싫은 사람이랑 붙어 사는 거 그거 고역이야. 이혼이 요즘 흠도 아니고 네 나이 땐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이대로 헤어지면 저는 유산한 아내 버린 파렴치한 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보고 그쪽 의견을 들어봐야지. 죄책감이 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의논하면 되는 거고. 동서 쪽에서 뭘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 일단 너는 결혼 생활 최대한 유지하고 싶고 그쪽이 질린다고 해버린 상황이잖아. 그 이유를 듣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봐야지. 노력해보고 안 되겠으면 떠나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튼 많이 힘들겠네. 일도 바쁜데 가정까지 복잡해가지고 지치겠어. 그렇게 위로했더니 시동생이 잠시 생각을 한 후 끝내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끝내더라도 끝장을 보고 끝낼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시동생은 집에 돌아갔고 바쁜지 한동안 연락도 없었고 가족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체 끝장을 보겠다는 게 어떤 것인지 곱씹을수록 궁금하더라고요. 몇 달 더 연락이 없으면 내가 직접 시동생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무엇보다 늦둥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소식으로 인해 저희 집안은 암흑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둥이라고 불리던 시동생이 먼저 갈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같았고 전화를 하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동서는 오열을 하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더라고요. 드문드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연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릴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 어떡해요? 남편밖에 없는 제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동서를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부인이었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시동생이 일단 혼자 바람을 쐬러 나간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 차가 있는데 렌터카를 빌려갔던 것,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보통 그렇게 멀리 가면 숙소 예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았던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시동생이 렌터카를 빌려 나갔냐고 물었더니 동서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시동생은 절대로 혼자 멀리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밤중에 혼자 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간다? 사업하는 사람이 당장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인 행동인가요? 그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한 채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시동생의 사진을 하염없이 보면서 뭐라고 말을 좀 해달라고, 답답하게 굴지 말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순 없겠냐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고인은 말없이 조용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 갑작스레 가족을 떠나 보냈다는 충격에 여러모로 정신 상태가 약해진 와중에 저는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됐어요. 장례를 치르던 중 화장실에 가게 됐는데 바깥에서 여자들이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수연이 표정 봤냐? 걔 진짜 가관이더라. 그렇게 남편 미워하고 혐오하던 애가 장례식장에선 또 부인 노릇 제대로 하더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좋지. 그래야 시댁이랑 연도 안 끊어지고 제대로 한탕 해먹을 테니까. 아무튼 수연이 땡 잡았네. 맨날 돈돈거리더니. 그러니까 나도 그냥 돈만 보고 시집 갈 걸 그랬나 봐. 사별해도 돈이 남잖아. 걔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돈 보고 시집 가는 게 목표인 애라 야망이 남달랐지. 우리 같은 애들이랑 급이 달랐다니까. 기어이 한몫 단단히 챙기는구나. 걔 임신했다는 것도 뻥이었지? 진짜였겠냐? 원래 걔 수법이잖아. 임신 불가능한 몸 상태인데 임신됐다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 순진한 남자들만 당하는 거지. 근데 걔 남편 진짜 사고로 저렇게 된 거 맞아?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솔직히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수연이 남편 세상 떠나면 가장 이득 볼 사람이 누구야? 수연이밖에 더 있어? 오지게 운이 좋은 거나 오지게 계획적이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 수연이 말고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진실은 걔만 알겠지 뭐. 난 수연이가 이 사고에 연관이 되어 있다 생각해. 걔 원래 뒤가 구린 애잖아. 이번 일로 걔 수중에 들어온 돈만 해도 얼마야. 남편 재산 죄다 수연이한테 갈 거 아니야? 뭐 보험도 들어놓은 게 있다 그러던데. 아까 보험회사랑 연락하는 거 내가 봤거든. 야, 남편 장례 치르는 와중에 돈까지 계산하고 있다고? 진짜 무섭네. 나는 걔가 원래 그런 애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걔 얼마 전부터 이혼하려고 재산 분할 준비 중이었다고 난 들었거든?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걔 딴 남자 만나잖아. 그 놈이랑 살림 합치려면 돈이 필요했대. 근데 남편이 내연남 정체를 알아버려서 한번 난리가 났었다 들었어. 그래서 이혼이고 재산 분할이고 뭐고 좀 어렵게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딱 이 타이밍에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가면서 돈만 떡하니 남겨놨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 난 수연이 그 기집애가 100% 연관 있다고 본다.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나가서 얘기하자. 가족들 들으면 어떡해. 그러자. 나도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 말로는 친구지 뭐 걔가 우리한테 좋은 소리 한번 한 적 있니? 난 이참에 연 끊으려고. 한바탕 신랄한 뒷담화가 펼쳐졌고 전 그 이야기를 몰래 들으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화장실 문을 콱 열고 나갔더니 그 여자들이 깜짝 놀라며 일제히 흩어지며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진실을 파헤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힐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지라 주변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로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동서가 비명을 지르며 절 나무라더라고요. 형님 왜 그러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 지도 찔리는 게 있는지 순순히 구석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사고가 났던 날 동서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친구랑 있었어요. 친구 누구? 그걸 제가 왜 형님한테 이야기해야 하죠? 지금 이 사건과 제 스케줄이 어떻게 연관이 있냔 말이에요. 저도 지금 정신없고 마음 너무 힘들거든요? 연관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뭘요? 동서한테 남자가 있다는 거. 동서가 돈을 노렸다는 거. 그 사고를 일부러 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제가 사람을 써서 그 교통사고를 조작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동서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입만 열면 바로 동서는 경찰서에 잡혀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한번 떠본 말이었는데 동서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전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경찰에서 동서 동선까지 다 파악하고 있을 거고 그때 가서 뒤늦게 알게 되면 우리 가족들도 실망이 클 거야. 내가 말할까? 그러길 바래. 동서한테 남자가 있었고 그놈이랑 만나느라 우리 도련님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못 썼다고 내가 직접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랬더니 동서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형님, 저 진짜 난처해요. 비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단순히 취조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눈앞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말해! 감옥에 쳐넣기 전에! 진짜로 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절 따라올 줄은 몰랐다고요. 그제야 동서가 제발저리며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진짜 몰랐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요. 항상 사업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날은 그래요. 저 남자 있어요. 남편이 하도 저를 방치하고 외롭게 만드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났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깊어졌고 떠나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웬일로 저한테 여행 좀 다녀오라고 차를 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나서 그 차 타고 펜션으로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심에 찔리는 행동은 했어도 다시 돌아가서 남편한테 잘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런 제 모습이 싫었거든요.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그날 이별 고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 펜션에 남편이 들이닥친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등장해서 증거를 남기겠답시고 사진이랑 동영상을 막 찍어대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혼란스럽고 그냥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들킨 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애인한테 찍고 있는 그것 좀 대신 뺏어달라고 했어요. 그건 너무 사생활 피해고 초상권 침해잖아요. 겨우 뺏어서 저희 둘이서 차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꾸만 저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차선을 변경해가면서 필사적으로 떼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보니
어느새 따돌 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험하게 갈 줄은 몰랐다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캐물었는데 제가 의심한 부분이 역시나 사실이었더라고요. 동서는 불륜 중이었고 그날 동서가 시동생 차를 타고 내연남과 여행을 간 사이 시동생이 그걸 쫓느라 렌터카를 빌렸고 그곳까지 무리한 운전을 하며 가버린 거였어요. 부인을 마지막으로 믿고 싶었고 그랬기 때문에 흔쾌히 여행을 수락해줬건만 결국엔 불륜이 맞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난입하다가 그렇게 추격전이 펼쳐졌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나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일이 이렇게 처참하게 마무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겠죠. 그렇게 퍼즐을 맞춰보니 모든 정황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괘씸한 게 그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가 저지른 잘못은 쏙 빼놓고 남편이 갑자기 엉뚱한 곳에 혼자 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심지어 그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이었던 동서가 고인의 재산을 전부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시동생도 하늘에서 원통할 것 같아 이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장례식장은 아주 쑥대밭이 되고 말았네요. 전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폭로했고 동서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지 어느새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와이프라는 사람이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흔적을 감추고 사라지는 게 말이 되나요? 잘못을 저질렀으니 찔려서 도망을 간 거겠죠. 아무튼 그 이후로 엄청난 격돌이 시작됐습니다. 동서는 이제 당당함으로 무장하기로 했는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불륜했던 건 제 잘못이 맞아요. 벌받아 마땅하고 전 죗값을 치를 거예요. 하지만 우린 법적인 부부였고 사랑했던 사이인 맞아요. 우리 사이를 그 티끌 하나로 부정하진 말아주세요.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저예요.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제 마음 형님도 가늠하기 힘드시잖아요. 형님 인생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 자체가 폭삭 무너졌다고요. 그 사고 제가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거 모두가 알잖아요. 형님이 저를 탓하고 싶어 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인과관계는 분명히 따져야죠. 저는 그 사건 현장에 관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장소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모든 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잘못이었어요. 그 사고에 제가 의도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의도한 건 없었어도 그 빌미를 제공해 준 건 사실인데 어쩜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따질 수가 있지? 따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의심하고 범죄자 취급하시니까 저도 억울해서 마음을 표출하는 거죠. 나라면 내 남편이 그렇게 떠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 생각했을 거야. 차마 항변도 못했을 거고 억울함도 없었을 거야.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숨이 막혔을 거라고. 이런 사이도 있고 저런 사이도 있는 거죠. 부부가 항상 애절하기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난 거 너무 안타깝고 허무해요. 슬프고 애절해요. 하지만 제 인생은요? 형님은 그쪽 식구잖아요. 제 입장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랑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살았는지,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르시잖아요. 저 그 사람 때문에 유산한 거예요. 남편이 하도 속상하게 하고 외롭게 하니까 뱃속의 아이한테도 영향을 준 거라고요. 애초에 임신을 한 게 맞긴 하고. 무슨 소리예요? 궁금해서. 내가 듣기론 도련님이 단 한 번도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와이프가 꼭 혼자 가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병원에 가는 건 꿈도 못 꿨다고 하던데. 그건 제가 혼자 가는 게 편해서 그래요. 평소엔 뭐 바쁘다고 한 번에 같이 안 가주니까 저도 심술이 나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게 왜요? 요즘 병원 가보면 산모들 죄다 병원 혼자 오고 그래요.
병원 기록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걸 왜 형님한테 보여줘요? 남의 아픔을 왜 자꾸 칼로 도려내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걸 굳이 봐야겠어요? 남편이란 여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겠어요? 아직 그 사람 제대로 떠나보내지도 못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형님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무튼 전 더 이상 할 얘기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날 세울 대화만 하실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따지고 보면 제가 동서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분하잖아요. 돈 얘기만 나오면 불리한 척, 불쌍한 척 해놓고 뒤에서는 내연남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시동생의 재산을 동서가 전부 받는다면 그건 그대로 내연남과의 새 출발을 위해 쓰여질 게 뻔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막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힘없이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태블릿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당신 거 아니지? 누군데? 아무래도 정호가 예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놓고 간 모양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집에 있네. 비밀번호도 안 걸려 있더라고. 그 녀석 유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태블릿을 우리 집에 놓고 갔다?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보통이라면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게 통상적인 습관이잖아요. 오픈된 태블릿을 형 집에 놓고 갔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놓고 갔으면 며칠 만에 와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집에 있는 게 어쩌면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남편 손에 들린 태블릿을 뺏어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그 안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서의 불륜 정황과 시동생이 준 생활비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돈의 흐름을 추적한 증거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아마도 시동생은 마지막 불륜 증거를 찾다가 그런 병고를 당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아하니 시동생도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사는 동서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형네 집에 잠시 보관해 놓은 것이겠죠. 그 태블릿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시동생이 마냥 동서에게 당하지만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나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증거를 찾고 내연남이 누군지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 내연남은 너무나 놀랍게도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장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하길래 제가 직접 일하는 곳까지 찾아가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만나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절 보더니 쭈뼛쭈뼛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요. 우리 구면이죠? 동서 소개로 내가 운동도 등록하고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안 나오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했습니다. 일은요 무슨. 그냥 지겨워서 관둔 거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좀 더 주의 깊게 강사님을 관찰할 걸 그랬어요. 동서가 소개해준 운동 강사가 동서의 내연남이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우리 동서가 그쪽 계좌로 돈을 꾸준히 보내주고 있던데 그 돈의 출처가 우리 도련님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가정주부가 뭔 돈이 있어서 내연남한테 용돈을 줬겠어요. 남편 돈으로 내연남이랑 데이트하고 펜션 가고 여행까지 가면서 그 와중에 재산까지 가로채서 새 살림 차리기로 했다 이거잖아요. 증거 있습니까? 동서가 인정했어요. 진짜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지금 동서는 그쪽이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쪽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어 살짝 이간질을 했더니 그 남자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시인을 하더라고요. 비록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사랑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왜 만났냐고요? 정신 나갔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나요? 외롭고 힘든 사람끼리 정붙이고 연애 좀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데요? 그쪽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했고 전 그걸 사람 대 사람으로 위로를 해준 건데 누가 더 나쁩니까? 법적인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괴롭게 해도 된단 말입니까? 헛소리 작작하시고요. 로맨스를 하든 뭘 하든 난 상관없고 그렇게 연애질 할 거면 이혼하고 시작했어야죠. 우리 도련님이 얼마나 그쪽을 원망했겠어요? 세상 떠난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애인 남편 돈으로 그렇게 용돈도 받고 데이트도 하고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이제 와서 잘못이 없다?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어요? 우리 동서가 뭐라던가요? 재산 받으면 좀 주겠다고 하던가요? 살림 합치자고 하던가요? 어디까지 가자고 하던가요? 뭐 평생 사랑하자고 하던가요? 평생 남의 돈 쓰면서 백년해로 하자고 하던가요? 그만 좀 하시죠. 이미 끝날 일이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뭘 그만해요. 사람이 그렇게 떠났는데 이게 그냥 끝날 일로 치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쪽한텐 굉장히 가벼운 일인가 보죠? 그럼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로 돈을 토해내기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애하면서 받았던 선물도 다 그쪽한테 돌려주기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강사님도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무서워할 사람인데 왜 남의 여자를 건드렸을까? 우리 가정 쑥대밭 만들어놨으면 그쪽 가정도 무사해선 안 되지.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 그쪽한테도 피해가 없을까요? 따지고 보면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쪽이 난리지? 내가 남인가요? 가족 억울함 좀 풀겠다는데 내가 못할 짓이라도 했나요? 아님 무서운 건가? 아무튼 전 미련 없이 사랑했고 지금은 잘 끝냈습니다. 더 이상 만나지도 않는 사람 붙잡고 진실을 파헤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전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엮지 마세요. 분리할 때가 되니 발을 빼시겠다 이건가요? 비열한 속내 아주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 못 살게 굴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세요. 난 우리 시동생 대신해서 상간남 소송하고 그쪽 와이프한테 소장 날릴 거니까. 그랬더니 극구 부인하면서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여자가 먼저 꼬셨고 매달렸다. 받아준 적은 있지만 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 하면서 아주 변명 아닌 변명을 짓거리더라고요. 가정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발을 쏙 빼더라니까요. 이런 걸 남자라고 만난 동서도 한심하고 그런 둘을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덤볐을 시동생도 너무 애초로웠습니다. 문득 시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끝장을 보고 끝낼 거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그날을 두고 했던 말이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그렇게 본인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차마 못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연남에게 태블릿에 담긴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날 증거를 빼앗고 도망쳤으니 안심했겠죠? 우리 쪽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겠지. 하지만 우리 도련님이 참 많은 증거를 모아놨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그쪽 와이프한테 보낼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쪽 SNS를 통해 와이프 계정도 알게 됐는데 바로 메시지 보내볼까요? 잠시만요. 저기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미 헤어졌고 없던 일 됐다니까요? 해달라는 거 다 할 테니 제발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 이 사실 들키면 끝장이에요. 그렇게 뻔뻔하게 굴더니 제 손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비굴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제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냥 눈 딱 감고 제가 가진 증거들을 전부 그쪽 와이프한테 보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저에게 찾아와서 당당하게 따지더라고요. 형님,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남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다녀요? 형님은 뭐 프라이버시라는 개념도 없어요? 너무 뻔뻔해서 그러지. 떠난 사람만 너무 불쌍해서. 저도 그 사람 불쌍해요. 근데 그게 저를 괴롭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막말로 제가 사고 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지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돈 형님이 탐나서 제 권리를 박탈시키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속셈 모를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이 상황 보면 얼마나 형님한테 실망하겠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의지하고 믿었는데 어떻게 시동생 돈을 욕심낼 수가 있어요? 난 그 돈 욕심낸 적 없어. 10원 한 장 탐낸 적 없다고. 다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의 품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지. 적어도 불륜을 저질렀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쳐야지. 제가 잘못을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는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와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사람 마음 힘들게 자꾸만 들쑤시고 그래요? 가뜩이나 가족 잃은 거 슬퍼서 제대로 일상생활도 불가능한데 형님까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나도 몰라. 자꾸만 동서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 태도가 자꾸만 마음에 안 드네.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긴 싸움이 이어졌어요.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어차피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뭐라고 이 일에 상관을 하나 싶어 포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의문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 SNS 메시지로 익명의 누군가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글쎄 장례식장에서 봤던 수다 떨던 여자 중 한 명이더라고요.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과도한 속눈썹을 붙이고 와서 유독 기억에 남았어요. 그 여자는 뻘쭘하게 앉아있더니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그땐 저희가 화장실 안에 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개념 없이 막말한 건 맞아요. 일단 화나게 해서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집안 분위긴 좀 어때요? 많이 안 좋죠? 그게 오늘 만나서 해줄 말인가요? 용건이 있다 들었는데. 아니요, 이건 아니고 그게 제가 수연이랑 여중여고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꽤 친하고 어쩌다 보니까 동네도 같은 곳에 살다 보니 들은 것들도 많고 목격한 것들도 많고 심지어 직접 겪은 것들도 많아서요.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수연이에 대해서 그쪽 가족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줬다고 절대로 수연이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동서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죠? 일단은 수연이 걔 너무 믿지 마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내 연남 있죠? 사실 그 남자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요. 둘이 뭐 영혼의 단짝이라나 뭐라나 꼭 붙어 다녔으면서 둘이 결혼까지는 안 하고 각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놓고 불륜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마도 돈 때문이었겠죠. 둘이 너무 사랑하긴 했는데 딱 하나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수연이 걔는 원래부터 좀 뭐랄까 머리가 빨리 돌아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어요. 결혼도 돈 뜯어낼 생각으로 사랑 없이 시집 간 걸 거예요. 사업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수연이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임신도 뻥이었으니 당연히 유산도 뻥이었죠. 결혼까지 하려면 임신했다는 말이 제일 잘 먹히니까 그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임신했다고 뻥쳤을 때 저희랑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어요. 병원 간 것도 뻥이고 초음파 사진 대충 구하면 그만이라고 저희한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일단 결혼만 하면 임신 사실이야 뭐 유산했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시집을 갔는데 생각보다 남편 재정 상황이 형편없었는지 저희 앞에서 뒷담화를 아주 신명나게 하더라고요.
5년만 버티면 뭐 6대4로 재산 분할할 수 있다면서. 그때까지만 버틴다고 하더니 그것도 안 되겠는지 뭐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책 배우자를 만들어버리겠다고 작전을 세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멍청한 기집애가 작전을 세우면 또 얼마나 치밀하게 세우겠어요. 허술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다 망해버렸죠. 심지어 남편이 불륜 사실까지 알게 돼서 불안해졌다나 뭐라나. 그 와중에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아무튼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애가 얼굴이 폈더라고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자기가 조만간 큰돈이 생길 거라면서 크게 한턱까지 쏜 거 알아요? 그때 이후로 친구들 죄다 걔한테 정 털려서 연 끊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걔 목적은 남편이 가진 돈을 뜯어내서 다른 돈 많은 놈한테 환승하는 거였어요. 걔 원래 남자 돈만 보고 사귀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 전부 수연이가 차지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마 걘 그 돈 다 의미 없게 써버리고 감정 없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떠나신 분만 불쌍하게 되잖아요. 애초에 만남부터가 불순했는데 그걸 증거로 재산 물수 같은 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법은 잘 모르겠지만 혼인 취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법이 허술한 거였어요? 오랜 친구까지 나서서 동서를 비난하는 걸 보니 여태껏 인생을 얼마나 하찮게 살았는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장례식에서 뒷담화를 하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겠어요. 그 와중에도 시동생의 재산이 전부 지 것인 양 당당하게 구는 게 말이 되나요? 저라면 그렇게 떠나보낸 게 미안해서 차마 얼굴도 들이밀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이대로 동서의 승리로 이야기가 끝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일이 또 한 번 펼쳐졌습니다. 그때까진 알지 못했어요. 시동생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을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고군분투만 했지 시동생이 재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변호사 한 분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글쎄 시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재산 명의를 전부 빼돌려 놓은 거예요. 심지어 미리 유언장도 써놨대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야금야금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결국 원래부터 동서의 몫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저희끼리 헐뜯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허무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결국 그 재산은 전부 저희 가족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동서는 뒤늦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는지 저에게 찾아와 간곡하게 요청하더라고요. 형님, 전 아직도 이곳을 제 터전이라 생각하고 있고 형님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건 너무 슬프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저에게 가족이라고는 시댁 식구들밖에 없는데 저더러 떠나달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 재산이 본인 거라고 생각할 땐 시댁 식구들 버러지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뭐?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건 아니지. 동서, 여태껏 우리 식구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살갑게 대해준 적 있어? 자식 먼저 앞센 우리 어머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심지어 며느리가 불륜 저지른 상황 쫓아가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악할 수가 있어?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저 그 사람만 믿고 모든 걸 포기했다고요. 내 인생을 다 바쳤고 내 청춘을 희생했어요. 근데 자꾸만 절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불륜녀 취급하고 왜 자꾸 저만 가지고 못 살게 구시는데요? 형님은 뭐 당당하세요? 거짓말 안 하고 사세요? 다른 남자 마음속에 안 품고 사세요? 다들 그렇게 가끔은 거짓말하고 마음 숨기면서 살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리고 그 변호사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제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요? 왜요? 전 엄연히 그 사람 와이프고 제 몫은 챙겨야겠어요. 그래야 제 억울함이 풀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세상 먼저 간 우리 도련님보다 네가 억울하겠어? 그렇게 억울해? 결혼 생활한 게 그렇게 억울하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던가. 왜 돈만 보고 덜컥 결혼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사랑도 없이 임신했다 속이고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들떴을까. 돈 뜯어낼 생각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 교통사고 난 것도 넌 미리 알고 있었지? 일부러 험한 길로 도피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건 그 사람 팔자예요. 같은 길로 차를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난 건 그 사람이에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사고가 날 줄 알았더라면 다른 길로 빠졌을 거예요. 자꾸만 저에게 죄책감 몰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사람 힘들 때 위로해준 것도 저고 옆에 있어준 사람도 저예요. 시댁 식구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늘 외로웠고 힘들었대요. 절 만나서 비로소 인생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팔자가 그런 걸 어쩌겠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팔자 좋아하시네. 그럼 네 팔자는 불륜 저지를 팔자야? 그럼 결국엔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할 팔자도 받아들여야겠네. 왜 자꾸 팔자를 거스르려고 하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저 결혼 생활했던 그 세월만큼의 보상만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시댁 식구들 중에서 말이 통할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제 입장 너무 안쓰럽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심한 짓을 저질렀나요? 저는 제가 저지른 짓에 비해 너무 큰 벌을 받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발 저 먹고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큰 욕심 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 평생 시댁이랑 연 끊지 않고 며느리로서 의무 열심히 할 생각 있어요. 이제라도 제가 그 사람 대신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형님이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보시는 건 어떨지. 택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난입해 동서의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바로 뺨을 맞게 된 동서는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한참을 흘렸고 입은 뚫렸는지 헛소리만 읊조리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건은 저와 상관이 없어요. 전 그냥 실수만 한 것뿐이라고요. 도망간 걸 쫓는 사람이 잘못이지 도망간 사람이 죄는 아니잖아요. 전 그냥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미쳐서 절 쫓아온 걸 어떡하냐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내뱉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화가 나서 등짝을 때리셨고 결국엔 주저앉아 한참 동안 오열하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개념 없고 철없는 부인을 만나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는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동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흔적을 감췄습니다. 용서를 빌겠다고 몇 번이나 시댁을 방문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어머니의 속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한바탕 난리가 나곤 했어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잠잠해졌을 때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시더니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놈 있잖아. 결혼식 올리기 직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결혼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책임은 져야겠는데 자꾸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쓰레기가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대. 뱃속의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쁜 아빠가 된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남자면 남자답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결혼식 올리라고 등 떠밀었어. 그때 내가 나서서 결혼을 말렸어야 했는데 만약 억지로 가둬두고 식장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 녀석 팔자가 달라졌을까? 그럼 내 곁에 머물고 있었겠지? 원한만 가득 쌓인 채로 그렇게 떠나진 않았겠지?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그러네.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던 남편이 그날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울으라고 다독여줬네요. 그렇게 제 남편은 밤새 울면서 동생을 떠나보냈습니다. 아직도 시동생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남아있어요. 함께했던 세월들이 있으니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에게 살갑게 대해준 남동생 같은 사람이었는데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값지고 소중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길. 힘들게 살다가 갔으니 그곳에선 부디 평안하길 빌어봅니다. 사연을 쓰고 나니 또 마음이 저릿하네요.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인생에는 좋은 인연만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냅니다. 모두 우리 정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